복습 두 번째 영상입니다. 25페이지를 펴시면 이제 시조가 나오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잠깐 하긴 했지만, 이제 시조의 개념은 좀 영상으로 미리 보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할 거라서 여러분들 조금, 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조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조는 이제 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현대시가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고, 그 전부터 어떤 갈래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오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현대시가 되었는데, 그 현대시가 이제 뭐 이렇게 할아버지를 삼는다 하면 바로 위에 할아버지 정도가 뭐 시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고요, 작품이. 뭐 고대 가요라든가 나중에 여러분들 고려 가요라든가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될 건데 현존하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시조는 굉장히 작품이 많고, 그리고 또 다양하기도 하고, 또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 때까지 이제 시조라는 갈래는 계속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시조의 어떤 형식, 오늘 이제 분류 이런 것들 다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시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일단 시조는 그래서 시입니다. 시기 때문에 압축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운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나머지 우리가 배웠던 뭐 엄마 걱정이라든가 이런 시하고 맨드라미 이런 시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얘는 정형시예요. 그래서 우리 시조 그 정형시 그다음 자유시 할 때 잠깐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형시라 가지고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측면까지도 좀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조는. 자, 한번 보니까 시조가 뭐냐 하니까 고려 중기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적혀 있네요. 정형시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모르는 친구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고조선부터 이어오다가 이제 고려 다음이 여러분 조선이고요. 조선 다음이 이제 대한 제국이고, 이제 이때가 이제 일제강점기입니다. 이 이후가. 그 다음에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죠. 자, 그랬을 때 고려 중기쯤에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해서 조선 때 가장 융성하게 이렇게 창작이 되다가, 자, 멈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까지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죠?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기 때문에 지금도 시조를 창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혹시나 과거, 지금은 창작되지 않는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창작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시다. 이렇게 고유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려 때 우리가 창작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초기에는 양반 계층이 주로 창작을 하고 즐기다가 나중에는 점차 평민 계층까지 확대되었다. 뭐가? 짓고 즐기는 계층이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길다 보니까요. 초기에는 이제 양반들이 좀 주로 지었어요. 양반 혹은 기녀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양반들하고 같이 이제 음악을 즐기고 시를 즐겼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짓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평민들까지도 이제 같이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니까 작자층이 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측면을 좀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제 형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시조가 어떻게 생긴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시조라고 불리는 것인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여러분들 약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이제 시조는 좀 짧다 이런 생각, 짧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좀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짧은 시들이 더 힘듭니다. 자, 시조의 형식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3장 6부 45자 내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설명할 건데 3장 6부 45자 내외 이거는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내외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3, 4조 또는 5할 4, 4조이고, 그 다음에 사음보의 운율이 드러납니다. 사음보까지 줄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 세 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 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시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는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으로 하면 뭐 1행, 2행, 3행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 한 줄을 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처음 초자를 써서 초장, 두 번째를 중간 중자를 써서 중장, 그다음 마지막 마지막 종자를 써서 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삼장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장. 그래서 시조는 반드시 세 줄이어야 됩니다. 네 줄이 되면 그때부터 시조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형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음보거든요. 끊어 읽었을 때 사음보다 이건데 이제 음보로 또 까먹은 친구들, 또 깜빡한 친구들 있잖아요. 음보는 끊어 읽기 단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띄어쓰기 단위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보는 끊어 읽기 단위. 그래서 끊어 읽을 때 어떻게 끊어 읽느냐, 어디까지 끊어 읽느냐,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끊어 읽어보면 이게 네 덩어리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 이렇게 읽겠죠? 검다 하고, 백노야, 웃지 마라,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가 됩니다. 정확하게 4음보 맞네요. 그죠? 그래서 4음보가 맞습니다. 그죠? 자,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 검다고 속까지 검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겉이고 속 검을 손, 그것은 너뿐인가 하노라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1, 2, 3, 4, 1, 2, 3, 4 정확하게 4음보네요. 그죠? 그래서 4음보는 우리가 끊어 읽을 때 어디서 끊어 읽느냐, 어디에서 끊어서 덩어리를 만드느냐,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다시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끊어 읽히죠? 자, 그죠?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같이 끊어주세요. 자, 이렇게 끊어 읽힙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음보 두 개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묶겠습니다. 자, 묶었을 때 보세요. 이것을 1구라고 해요. 한 구. 그 다음 이것을 2구라고 합니다. 그럼 3, 4, 5, 6이면 총 몇 구가 됩니까? 6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4음보로 끊었을 때 3장을 반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2음보 묶으면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가 돼서 바로 3장 6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5자는 뭐냐면 글자 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적어 놓겠습니다. 글자 수. 자, 글자 수가 45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알을 보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40자에서 한 50자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한음보에 뭐 예를 들어서 25글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한음보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음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글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3장 6구를 지키게 되면 아무래도